우리는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 2022년 3월 31일 독일 유력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이 최근 보도한 기사 제목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3%를 기록했는데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2022년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실제 독일 경제의 구매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일회성 이슈면 좋겠지만요. 그린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면서 러시아로 인해 천연가스 공급마저 불안한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해도 대러시아 제재가 풀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공포가 살아있는 건데요. 화근이 된 것은 지난달 3월 31일 독일 연방통계청이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7.3%로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이 7.3%라는 숫자가 전 독일을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있다 해서 가난해진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시기처럼 성장은 사라진 반면 급속히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물가 공포가 크다는 것을 현지 언론의 보도 관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느끼게 할 정도로 그 파장이 지금 막대한 것이죠. 매체에 따르면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 공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5.5%에서 더 큰 폭으로 뛰면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부의 잠식을 이제 독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이는 1년 전보다 에너지 가격이 39.5% 급등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너무 빨라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는 2022년 올해 독일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기존 2.6%에서 6.1%로 높여잡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예상치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향 조정한 물가 전망치도 그리 보수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변수를 예상하지 않은 수치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결제하느냐를 두고 지금 러시아와 유럽이 다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만약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7.5에서 9%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독일 및 유럽에 얼마나 크게 인플레이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지난 코로나 시작 시점까지 잠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독일은 전례 없는 위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 생산 가동이 멈춰서자 경기 회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지되면서 독일 내 자동차 생산 수준은 1974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납품업체들이 도산했거나 파산위기 목전 앞에 와 있죠.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및 독일 경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매출 4,110억 유로를 기록했고요. 78만 6천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의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82만 3천 명으로 늘어나죠. 독일은 총 4,500만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0%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독일 경제 인구에서 많게는 5명 중 1명, 적게는 7명 중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 자동차 산업입니다. 총 매출에서 4분의 3이 완성차 업체에서 그리고 5분의 1이 납품 업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죠. 독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벌어들이고 있는 부가가치 20유로 중 1유로가 자동차에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세계 반도체 매출이 2021년 들어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작년 세계 반도체 매출이 5,55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있죠. 이도 2020년 대비 26.2%나 증가한 수치죠.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매출과 거의 비슷한 매출이 독일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로 따지면 한국에게 반도체가 경제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듯 자동차는 독일에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또 자동차 산업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건축 분야부터 에너지 집약산업, 화학산업, 식료품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해를 그리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어렸던 것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물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주가들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높고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그리 상황이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유지되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 매체 피난츠벨트가 써낸 3월 24일 기사를 보시면 경기가 급냉하고 있고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등에도 왜 주식은 이 이슈들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모든 기관들이 올해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반으로 줄어들 것,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풀린 유동성 때문이다 매체는 주장합니다. 즉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 빼고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다시 말해 실물 경제가 거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경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독일 및 유럽의 경제 체력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보통은 이런 위기가 온 후 기저효과가 나타나 경제는 폭풍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공급망 위기 등 여러 이유로 발목이 잡혀 있죠. 즉 돈을 풀고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경기 회복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위기감을 더욱 조성하고 있는 이슈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하니 물가가 당연 오르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공급망이 안정을 찾으면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물가는 계속 압박을 받아왔죠. 유럽은 특히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요 위기 후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으로 다시 경기가 뜨거워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지금 유럽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 인플레이션이 먼저 찾아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전쟁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니 직접적으로 당연 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물론 에너지 집약산업에서 세계 경제가 많이 탈피를 해왔지만 에너지는 세계 경제를 돌리는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제성이 맞지 않아 여러 에너지 집약산업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시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생산지에서 제조되는 모든 물건들은 수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자동차용 케이블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다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지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밀 등 곡물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더 확산시키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독일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푸틴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라 압박했던 유럽 역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피해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독일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독일 언론의 관심은 어떻게 독일 경제에 경기 회복을 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가난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 정부가 이제 독일의 경제에 부의 손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자는 쪽으로 사고 전환을 하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독일 언론들의 인식은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디자이트지는 4월 1일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놓고 있는데요. 매체는 정책의 가장 큰 전통적인 목적은 부를 분배하는 것이지만 지금 최대 이슈는 부의 손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로 변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손실, 즉 가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을 분배해 사회 전체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칼럼은 작년 11월 올해 2022년 4.6%의 국내 총생산 성장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1.8% 정도 성장할 것, 급격히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그러나 이도 굉장히 긍정적인 예상치며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는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펴고 중앙은행은 이자를 낮추어 풍부하게 유동성 공급을 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 신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월 물가 상승률 7.3%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매체는 여기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부족해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은 정부나 중앙은행에 정책 공간을 허락지 않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것이며 더 많은 수요를 창출시켜 한정된 공급 상황의 가격을 높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신문의 논조가 또 이자를 급격히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경제의 성장이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예전 오일 쇼크 시기와 같은 모습이다. 이는 또 부의 이동, 즉 부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국, 독일, 프랑스의 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단기간 내 선진국들의 부의 손실은 상쇄될 수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 여기서 정부는 이 모든 결과로부터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즉 이는 손실에 대한 분배에 모두가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잘 가난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손실을 커버하려는 노력, 예를 들어 기름값을 보조해줘 가격을 낮게 유지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의존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조합니다. 즉 억지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아 수요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침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를 줄이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에 반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타겟팅해 덜어주고 노동시장 안전망 구축, 조업 단축제 같은 곳에 돈을 써서 부의 손실을 분배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은 가난해질 것이고 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착륙시켜 세계 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은 이제 예전보다 더 가난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듯 보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고통을 독일이 감당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